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달을 포함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말썽이었던 농산물 물가가 10% 이상 내린 게 주 요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물가 때문에 우리 경제에 굉장한 고통을 받아왔는데요.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 경제학에서 이걸 PPI 물가라고 합니다. 이게 세 달 연속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생산자 물가를 품목별로 보면 최근 들어서 서민들을 옥죄었던 농림수산물, 이를테면 배추값이라든지 쌀값이라든지 닭 재료 이런 것들의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특히 시금치는 무려 62.1%, 배추는 46.1%, 많이 내렸네요. 예, 돼지고기 16% 크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근데 이것은 소비자 물가가 아니고 생산자 물가입니다. 이를테면 김치 공장에서 또는 채소 공장에서 김치를 가공해서 만들어 팔 경우에 그 김치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를 확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체에서는 일반 소비자하고 달리 생산 타이밍을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높으면 좀 낮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또 해외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수입해 올 수 있거든요. 그만큼 소비자 물가보다는 대응 능력이 조금 더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가 특히 중요한 게 이렇게 기업들이 생산한 것이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한 것이 몇 달 또는 몇 분기 이후에 시중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이 미래의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PPI 물가가 세 달이나 연속으로 내렸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많이 내렸다는 것은 식자재 제품도 가격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물가가 잡힐 수 있다. 상당한 청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농산물 물가는 내렸는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공산품 물가가 올랐어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조금 올랐는데 이게 연말에 물가 영향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 상반기에 1월달, 2월달, 3월달 같은 데 보면요. 농산물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공산품,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조업 제품은 가격이 좀 떨어져 줬거든요. 그 덕에 그나마 물가를 방어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농산물은 크게 떨어졌는데 또 공산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기, 가스, 수도료 이런 것도 최근에 전기값 조정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품목별로 보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역전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불안한 모습을 그것이 10월 달 생산자 물가에 나타난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로 때리기 시작했고 또 러시아는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이런데 이 대목이 긴장이 강화된다면 밤사이에도 국제 유가가 좀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정도로 또 국제 유가를 완전히 흔들 정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지켜봐야 될 변수고요.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것은 수입 공산물이라든지 수입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타난 지수를 보면 물가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혀가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방심할 그런 기회는 몇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환율도 주요 변수인데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1,400원대 초반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달러화가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강세가 계속되면 여파가 좀 얼마나 심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서 1,400원 선에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1,400원이라는 환율은 우리 역사에서 외환 위기가 있었다든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다든지 코로나 팬데믹 딱 세 차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심리적 마지노선을 거의 돌파한 그런 상황인데 다행인 것은
과거의 외환 위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만 환율이 오르고 다른 나라는 정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미국 달러만 강세고 미국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약세예요. 다른 나라 환율이 다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당선이 확실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다가오면서 예. 관세 폭탄을 때릴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 내에 법인세를 대폭 깎아줄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환율 추가 상승의 압력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환율 때문에 한국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예. 이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스톰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그 대목에 대해서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비트코인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쭉 오르나 싶더니 잠깐 주춤하다가 이번에 또 94,000달러 선까지 접근을 했거든요. 이게 6일 만에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한 건데 이번에는 특별히 오른 배경이 있나요? 네, 이번에는 아예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비트코인 시세를 흔들흔들거리게 한 요인이 밤사이에 뭐 4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SNS 회사 그러니까 트위터하고 싸우다가 내가 아예 트위터 같은 걸 예.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든 트럼프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TM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TM에서 아예 가상화폐를 인수하겠다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대선 공약으로 내가 당선이 되면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고 예. 예. 또 본인 자체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 트럼프 미디어라는 회사의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 소식과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상화폐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트럼프 미디어라는 회사가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분이 무려 57%나 있는 뭐 사실상 개인 회사로도 볼 수 있는 최대 주주거든요. 아직까지 뭐 인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그 코인 거래소의 대표자들을 마라락으로 초청해서 면담을 하겠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그 밖에도 이제 각종 호재가 이어지면서 밤사이에 94,000달러까지 돌파했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해 있는데 특히 그동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왔던 미국 증권감독위원회 SEC의 갠슬러 의장이 현재 지금 규제를 앞장서 왔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가상화폐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그를 해임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들 지금 상무장관도 낙점이 됐는데 그분들이 다 가상화폐 고래들이에요. 가상화폐 큰손들이니까 그 큰손들이 대통령 측근에 가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책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기대 이런 것이 가상화폐 가격을 이제 올렸는데요. 예. 다만 이들은 만약에 내각에 들어가게 되면 이 본인이 소유한 금융자산을 전부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당선인도.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당선 취임한 이후에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트럼프가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 광풍의 한 복판에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 가격 상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기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상승이라서 더욱 집중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전쟁 같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가격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번엔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시장이 궁금해하고 있는 대목이 지금 앵커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가상화폐 자체는 사실은 위험 자산입니다. 가격은 많이 오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과거에 전쟁이 터진다든지 좀 불안하면 금값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금은 어디 가도 전쟁통에서도 통하는 게 금이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핵무기까지 터뜨리겠다라고 협박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상화폐 가격이 막 올랐거든요. 자, 이 대목도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데요. 과거에 미국이 가상화폐를 규제할 때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 와중에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니까 미국이 의도적으로 가상화폐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다. 또 실제로 떨어뜨리기 위한 규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가상화폐 수도가 된다. 가상화폐 대통령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서 불안할수록 비트코인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 그러나 이것은 검증이 된 게 아닙니다. 예. 특히 가상화폐는 현재 일반 기업처럼 실적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냥 감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여전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박사님 말씀처럼 변동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예측이 어렵겠지만 지금 같은 상승세가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뉴욕 증시의 전망 나오는 거 보면 예. 뭐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지금 10만 달러 돌파가 임박했고 뭐 일부 전문가들은 20만 달러까지 내다보는 분도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미국이 이 비트코인을 미국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나왔거든요. 예. 이 대목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전략 자산 비축이라는 것은 원유처럼 석유처럼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일정량을 갖고 가격이 올라갈 때는 좀 풀고 또 가격이 내려갈 때는 거두어 드린다 이런 건데 그 전략 자산 비축을 한 초기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예. 오히려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고 나면 오히려 가격이 안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대목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융시장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정권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는데 그게 실상이 아닌 허상인 측면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꺼번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들은 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정말 비트코인은 본인의 소득 먹고 살아야 될 돈으로 네.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기로 해야 되겠고요. 여유 있는 돈 가지고 세계 정세에 한번 배팅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들어갈 시점이냐 안 들어갈 시점이냐 이 대목은 저는 들어갈 시점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문제는 지금 들어가더라도 내일 모레 나와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 나와야 될 시점을 모르면 들어가지 말라. 아. 저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반등 잠시 하고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가 상승이 멈춘 핵심 요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요. 자사주라는 것이 자기 예. 주식이거든요.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데 자기 회사 돈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제로 게임이에요. 자기가 삼성전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 돈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예, 예. 돈으로 주식을 사서 돈으로 보유하는 건데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주가를 방어할 굉장한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이 효과가 뭐 많은 기업의 경우에 그렇게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자사주를 산 다음에 소각을 해줘야 돼요. 저걸 불을 태워줘야 그게 주가 상승의 동력이 작용하는데 현재 삼성전자는 10억 중에 한 3억 정도를 네. 소각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외국인들은 한 이틀 반 정도 집중적으로 투자하다가 다시 간보기에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삼성전자의 이 자사주 10조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몇 개월 동안 틈틈이 조금씩 살 거거든요. 그때마다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어떤 HBM 같은 거 이런 것을 엔비디아에 판다든지 또는 시스템 반도체 구조조정 혁신 이런 게 나와야지 자사주만 가지고 근본적인 주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